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모여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명운동 등 다양한 노력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월드사역연구소가 목회와 사역을 하며 시행착오를 겪은 목회자들을 위해 실제 목회 적용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1933년 창간한 기독교 세계가 지령 1100호를 맞았습니다. 지난 90년 동안 감리교회 현장 소식을 전하는 것은 물론 격동의 근현대사 속에 문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건축가가 노아의 방주를 모티프로 만든 거대한 목조 구조물을 한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제 이 방주가 한국에 설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 등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국민적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저출생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 머리를 맞댔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CTS 기독교TV가 주최하고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한 저출생대책 토론회 현장입니다. 참석자들은 초저출생 시대 아동 돌봄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출대본 감경철 본부장은 저출생은 국가의 문제만이 아닌 한국교회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로 뜻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명운동에 대해서도 한국교회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이 골든 타임을 더 이상 놓쳐서는 한국교회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바꿔 말씀드리면 이 기회를 우리가 저출생대책운동본부를 설립해서 기독교가 앞장을 서서 열심히 한데 뭉친다면 이 기회가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기가 될 수도 있겠다. 참석자들은 출대본의 활동 사항, 서명운동 진행 상황 등을 듣고 난 뒤 각 지역의 서명운동 분위기를 공유했습니다. 또 저출생 문제에 대해 토론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에 교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공감대를 나눴습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아동부가 상당히 위축되는 이 시대의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서 정말 획기적인 어떤 사회 어떤 모멘텀,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서 실제 큰 그러한 결과들로 이렇게 열매들이 맺혀서 한국 교회가 시대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였노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저출생 시대에 대한 신앙적인 반성과 성경적 가치관의 회복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한 가지가 우리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이렇게까지 저출생이 된 그 원인을 누구 책임을 따지기 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뜻을 모은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총연합회. 서명운동을 비롯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목회와 사역을 하며 정답이 없어 어려움에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은 목회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월드사역연구소가 실제 목회와 사역의 적용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월드사역연구소는 예배하는 교회, 소그룹 교회, 나누고 돕는 교회,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의 5가지 의미인 월드 미니스트리 컨퍼런스를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월드 사역을 공유하고자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60여 명의 초교파 협력교회와 회원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월드사역연구소는 지난 6월부터 월드사역의 비전과 목회자 세미나를 열고 참여한 교회들이 이를 토대로 사역하며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회 월드사역 세미나는 월드사역 5가지를 순차대로 한 사역씩 1년여간 적용한 협력교회 사례를 회원교회에 공유하고 토론하며 멘토링하는 시간을 향후 5년 동안 전개합니다. 월드사역연구소 대표인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는 처음 시작인 월드사역 컨퍼런스로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기회라며 우리의 교과서는 언제나 초대교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목회를 열심히 하고 그 지역을 섬기고 싶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목사님들에게 좀 함께 고민하면서 나누어서 이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시 활성화되어지고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 도시를 다 변화시켰던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를 우리 한국 땅에 다시 재현시켜보자. 이번 컨퍼런스에 참가한 한 목회자는 지금까지의 사역과 앞으로 사역에 대한 로드맵이 그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교회로서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소망들이 좀 있었고 이 사역을 잘 따라가면서 한국 교회에 조금이나 유의미하게 조금 변화를 같이 선도해 나가는 작은 좀 파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른 나이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 시행착오를 겪은 회원교회 목회자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1차 세미나와 더불어서 근본에 참여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 사역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고 있는데 최병락 목사님이 지도해 주시는 이 예배 세미나에 여러 가지 앞선 어떤 예배 기획이라든지 또 예배의 열정들 또 강남중앙침례교회의 그러한 예배 분위기들을 이제 보면서 배우면서 곁에서 보면서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월드사역연구소는 내년 4월 제2회 월드사역 세미나에 5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협력교회와 회원교회 간 멘토링의 역할로 사역을 공유하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정답이 없는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과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부흥시키기 위해 모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기독교조선 감리회가 설립된 1930년부터 준비해 3년 후인 1933년 1월 기독교 세계가 창간했습니다. 지령 1100호까지 90년의 세월을 거쳐 오는 동안 감리회 월간지 기독교 세계는 격동의 근현대사 속에서 문서 선교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발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일반 성도를 위해선 문화사역과 신앙교육 등 신앙인으로서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교회의 혼란상, 일제와 협력하거나 변절했던 모습, 또 광복 이후 감리교회의 재건과 정치적 움직임,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도 담겼습니다. 기독교 세계에는 감리교회와 연계된 각종 회의와 세속적 활동, 한국사회 민낯까지 1933년부터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 그 격변기가 많았잖아요. 해방 광복도 일어났고 또 한국 전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점점 발전되는 시기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감리교인들이 겪었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뉴스로도 담겼고 우리의 적나라한 민낯이 그대로 좀 담겨져 있어서 가지고 가야 할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교단의 기관지가 통폐합되면서 폐간되는가 하면 1966년엔 열악한 재정으로 3개월 정간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호명도 조선감리회보, 대한감리회보, 감리교 생활 등 여러 차례 바뀌기도 했습니다.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문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며 기독교 세계는 올해 1100호를 발간했습니다. 기독교 세계는 중심을 잡고 지금까지 그대로 시대를 담고 복음을 담고 감리교의 핵심을 담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 고통을 짊어지고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저는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세계는 앞으로도 균형 있게 교회의 방향성과
나아갈 길을 제시하며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속도는 좀 느릴지 모르지만 오히려 휘발성 있는 그런 기사들과는 조금 차별화 있게 조금 더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을 담을 수 있고 또 그 시간에 걸려서 읽고 숙고하고 다시 한번 반론을 낼 수도 있고 하는 우리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0년 동안 감리교회와 함께하며 근현대사의 굴곡진 모습을 담아온 월간 기독교 세계. 한국교회 문서사역의 가치를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필리핀 선교사회가 내년에 있을 필리핀 선교 50주년 희년을 준비하며 여러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필리핀 선교 역사관을 개관했다고 합니다. 윤열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선교 역사관 개관이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가 주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개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수비카닌교회 조성일 목사는 지난 필리핀 선교의 역사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선교의 역사를 함께 이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필한선협이 개관한 이 역사관은 앞으로 가입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필리핀 전 지역의 선교의 역사를 모아서 우리 한국에도 알리고 우리 필리핀에서도 현지 교단과 협력하는 데 귀한 거점이 될 것으로 알고 역사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비낭운한 DMC 센터에 마련된 필리핀 선교 역사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식도 진행됐습니다. 또한 그동안 필리핀 선교 자료를 보관하고 기증한 이규성 선교사를 필한선협 선교역사관 초대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단기 선교팀들도 여기를 둘러가면서 필리핀을 이해할 수 있고 한 지역만 선교하던 분들도 전체적인 필리핀 전역에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자료를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자료 모음에 또 열심을 내보려고 합니다.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는 필리핀 선교 50년사를 발간하기 위한 사역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선교사는 선교 역사관 건물을 기증함과 동시에 50년사 편집 주필을 맡으며 희년을 준비해갑니다. 이런 역사관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계 열방 속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지에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필리핀의 이런 역사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그 귀중한 그 동기가 되고 또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50주년 희년을 준비하며 필리핀 선교의 역사화 사업이 이뤄져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비낭운안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지난 2012년에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우리나라에 설치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방주는 네덜란드 건축가 요한 휘버스가 만든 길이 125m, 너비 29m, 높이 23m, 연면적 약 16,528제곱미터, 무게 약 3,000톤 규모의 초대형 목재 구조물입니다. 최근 방한한 휘버스 씨가 19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아의 방주가 세계 유일 분단국인 한국에서 세계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And we share the same vision to bring the peac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nd that's the goal of the Ark of Noah, to get the freedom between these countries. Is it possible? 그게 yes.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I believe 저는 그걸 꼭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당시 제작에만 약 4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8억 원이 들었으며 선박의 형태로 지어졌지만 자체 동력이 없어 바지선 등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운반비와 보수비, 설치비를 따지면 약 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노아스페이스 박두호 회장은 한국에서 새로운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 약 380억 원이 든다며 가져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비용을 충분히 확보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노아스페이스는 TF팀을 구성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에서부터 장거리 운송을 위한 법적 제약 등이 산재해 무사히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평화협의회가 도시숲과 햇빛 발전을 통한 탄소 중립 이웃사랑 실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교회가 도시숲을 조성하고 햇빛 발전소를 세워 햇빛과 숲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누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포럼에서는 동국대학교 오충현 교수가 도시숲을 통한 탄소 중립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어 향린교회 서형식 건축위원을 비롯해 신림신앙교회 차정규 목사와 새신교회 김종구 목사,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유미호 센터장이 교회 건물에서의 탄소 중립 등을 주제로 지정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6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서 세기총 신광수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함께 불교 신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으로 강한 자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대회장 조일래 목사는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선지자적 사명을 다할 때 한반도 분단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구립 신내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 1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복지관 법인 영안복지재단의 양병희 이사장은 중랑구청을 비롯해 노인 복지를 위해 함께하는 이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노인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신내 노인복지관은 현재 13,250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0명의 어르신들이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도 자리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복지관 관계자들과 영안복지재단,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영안교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영안교회에서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중심으로서 우리 중랑에 아주 밝은 횃불의 역할을 해주시고 또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언제나 봉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을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라면도 나눠주시고 쌀도 나눠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주시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기념행사에 이어 20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15주년을 기념하는 시니어 예술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안복지재단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노인 복지와 아동 복지 관련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얀마군이 기독교인 난민 수용소를 공격해 최소 29명이 숨지고 55명이 다쳤습니다. 미얀마 기독교 단체인 자유버마 레인저스는 미얀마군이 난민 수용소에 2개의 폭탄을 투하해 막대한 인명피해는 물론 어린이집과 학교, 교회도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인이 비종교인보다 정신건강이 더 양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종교인의 긍정적 경험 지수가 비종교인보다 4점 높았다며 각 1점이 약 4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긍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 가운데 종교인이 1억 6천만 명이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숭실대학교가 다음 달 7일까지 대학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작품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전시회에는 국내 정상급 화가는 물론 살바도르 달리 등 해외 명가의 원화와 판화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숭실대는 이 시대에 필요한 순전한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 기독 시민단체들이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단체들은 정부가 공개한 4차 NAP 초안에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며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 차별과 혐오 표현 금지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한국 사회가 인식하는 인권의 정의가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혼란이 학생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른 인권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사가 필요한 지금 광주에서 인권 지도사 양성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작년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인권, 성평등, 성소수자인권을 충실히 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국가인권위에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동성혼을 찬성하는 10대, 20대 비율이 70%를 넘고 학생인권조례 법안으로 교정에 큰 혼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의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사단법인 해피코리아와 사회대책 참여연대가 인권지도사 양성과정을 광주에서 최초로 신설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교수와 한동대학교 기런평 교수,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 등 법조계와 교육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했습니다. 인권의 개념과 역사, 변화한 인권에 대한 인식 등 인권에 관해 총망라한 내용이 강의됐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교육의 현장도 이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권은 무엇인가 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인권과의 부딪힘 속에 그런 갈등 가운데 또 한편의 목마름 가운데 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41명의 수강생은 15주의 교육과정 수료 후 자격시험을 치러 인권지도사 2급 강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후 초중등학교 인권교육과 인권 관련 기관에 종사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건강하고 바른 인권을 세워가기 위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려운 게 인권이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느껴가면서 강의에 참여하기를 너무 잘했고 보람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주 동안 더 이 강의에 열심히 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권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사로 자유와 쾌락을 우선시하는 인권이 아닌 권리와 책임, 이해와 협력이 기초한 올바른 인권의 이해와 가르침이 절실한 지금 인권지도사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이주연입니다. 전라남도가 재정 추진 중인 전남 도민인권 헌장 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연합 집회가 15일 전남도청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전남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김용석 목사는 반인륜적, 반도덕적인 내용을 포함한 전남 도민인권 헌장 철회를 위해 연합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전남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전남 지역 학부모, 기독교 연합단체 80여 개가 동참했으며 제21대 국회에서 정한 양성평등 기본법에 위배되는 전남 도민인권 헌장안을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도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서귀포시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서귀포 교회에서 5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개회 예배에서 회장 박병혜 목사는 서귀포의 교회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2부 회무 처리에서는 서귀포교회 박동국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새로운 회기의 사업 계획과 안건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전주 동부교회가 14일 설립 9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기념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는 예장합동 증경총회장 전계현 목사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교회의 90년 역사가 담긴 기념집을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념음악회에선 전주 동부교회 권사 중창단과 남성 중창단 등 여러 출연진이 찬양을 선보였고 성도들과 전주 동부교회 출신 음악인들이 가야금과 바이올린 독주, 피아노 첼로, 이중주 등 다양한 연주 무대도 마련했습니다. 전주 동부교회 김종철 목사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와 감사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목포 창조교회와 목포 베델교회가 2023년 가을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제자의 표적이란 주제로 나흘간 부흥회를 인도한 장순직 목사는 기도와 전도, 형통과 부흥 등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이를 위한 영적 해결책에 대해 강론했습니다. 목포 베델교회도 하나님만 바라라는 주제로 가을 심령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말씀, 찬양, 선교의 비전이란 세부 주제로 사흘간 진행한 부흥회에는 더 푸른 교회 강은도 목사와 찬양 사역자 민호기 목사, 책 복음에 미치다의 저자 이용남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이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경찰이 사용하는 음성 분석 모델은 음성 데이터를 1대1로 비교해 유사도를 즉시 판별해낼 수 있는 현장용 버전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외에서 도입해 사용해온 모델보다 77%가량 성능이 향상된 모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수사 현장의 범죄자의 음성을 즉시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음성 사기 범죄 전반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입주율은 65.1%로 8월보다 6%포인트 넘게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 대출 미확보가 21.4%로 8월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친환경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친환경차 수출액은 180억 달러로 지난해 총 수출액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미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3분기까지 자동차 수출은 521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현재까지 6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직 교사와 대형 학원의 유착관계 등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와 관련해 111명을 수사해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능 모의평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통해 현직 교사를 포함한 8명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베레스트의 3배에 달하는 거대한 혜성이 우주에서 폭발한 뒤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과학 전문 매체들은 이 혜성이 3개월 전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 뒤 최근까지 폭발을 거듭하면서 지구를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혜성이 내년 4월 21일 지구와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구에서도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부가 국가 생태 탐방로 7곳과 생태 관광지역 6곳을 신규 선정했습니다. 환경부는 고흥군 거금 적대봉과 고창군 람사르 운곡 습지 등 7곳을 국가 생태 탐방로로, 제주도 평내리와 문경시 돌리내 습지 등 6곳을 생태 관광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자연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지역발전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부당 광고 행위 집중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3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가 가장 많았고 거짓, 과장 광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가을철 등산과 낚시를 할 때 지켜야 할 안전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행안부는 단풍 구경 등으로 산행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입산이 통제된 지역은 절대 출입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낚시를 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갯바위와 방파제에서의 낚시를 자제하고 밀물과 썰물 시간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